네, 본격적으로 공략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종목 AS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HD 현대중공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조선 쪽으로도 오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흐름 잡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소나기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순환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HD 현대중공업 가격 전략의 변동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에도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추세적으로 우상향은 하지만 어떤 등락 움직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 전년도에 선박 100% 캐파 다 채웠었고 엔진 부분도 100% 캐파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규 수주가 아마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으로 한국이라고 딱 지정하진 않았으나 동맹국가의 조선업 협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일단 30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도 나 혼자 점상에서도 이미 여러분들께 매수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지라 하방으로 3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은 그냥 끌고 가시면서 추세적 대응하셔도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의 하방은 30만 원, 30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매수 접근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요. 네. 사실 앞서서 저희 수급 특징주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주셔서 좀 가격적으로 좀 네. 급락을 했으니까 네. 하방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상방은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 가격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제가 늘 이제 강조드렸던 게 지난 급등하기 직전, 즉 차트를 좀 보셔주신다면 1월 6일 거의 10%대 가까이 상승을 했을 그 이전에는 제가 16만 5천 원 선에서 매수합시다. 네. 네, 지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급등하고 나서는 19만 선에서 매수합시다. 그래서 지금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던 분들은 19만 원 선에서 물량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SK하이닉스를 실제 이제 공개 방송을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을 했지만 SK하이닉스 오늘 저점이 19만 4,800원이죠. 일단 저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물량을 삽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딥시크 하나로 전 세계 유망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막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고 그 파이가 커지고 있는 AI 산업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HBM3, 4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급 계약 맺은 부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수주 계약, 공급 계약도 다 맺어놓은 상황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일단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급락이 나와도 수익권이지만 수익분을 좀 많이 좀 개어낸 게 좀 아쉽고 뭐 보유치 않고 비싸서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9만 원 정도 기준 잡아놓고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실제로 20만 원 깨지면서 19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이렇게 19만 원 선이 새로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 다음은 하나 시스템이네요. 하나 시스템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 시스템 쪽으로는 혹시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실지요? 일단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희 이제 가족분들하고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네. 오늘 시가에서 소폭 반등을 주긴 했는데 26,000원 선을 제대로 넘어서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6,000원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지난 한 4, 5 거래일 동안 돌파를 계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넘어서지 못했었던 가격권이거든요. 이 가격권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 늘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거 갈 것 같은데 넘어서지 못하는 가격 그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강력한 저항인데 이 종목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26,000원 선에서 오늘 이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자, 이 종목 일단 26,000원 선 돌파 확인하고 또 돌파할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만 주, 20만 주 매수했다라면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주, 200만 주 막 이런 식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재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시스템의 경우는 26,000원을 돌파하는가, 거기에서 새롭게 수급적으로도 거래량적으로도 추세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돌파하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조금은 이런 부분도 함께 끌고 가 보시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오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참 조선주 사이에서도 계속 오름폭을 키워나가면서 네. 참 강하게 뛴다 싶었는데 오늘도 사실 장중에 5%까지 찍었었거든요. 네. 네, 하나오션 쪽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열어보면 좋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주 반도체를 이렇게 좋습니다. 이 회사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매일 급등을 해가지고 그게 부끄러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오션도 약간 좀 그런 격인 것 같아요. 저는 대략적으로 52,000원 선에서 좀 멈출 거라고 좀 봤는데 좀 이제 오버슈팅 격의 흐름은 분명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방으로 놓고 봤을 때 차트 화면을 좀 보여주신다면 55,000원 가격을 좀 지켜주면 보유. 앞서는 제가 5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55,000원을 못 지키면은 일단은 매도. 이렇게 좀 잡아 놓으시면 좋겠고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외인가 기관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거나 오전에 반짝 매수해놓고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개인 붙으면 시장가로 매도 날려주고 그리고 앞서 프로그램이 순매수 상태에서 매도 상태로 이제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난주에도 보여졌고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는지라 일단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홀딩하고 수익률이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55,000원 기준으로 이탈 시 전량 매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5만 원 선에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끌고 가자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참 뭐 하여튼 그랬는데 55,000원 선 최종적으로 못 지키면 그 남은 물량도 일단은 익절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연일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손절가 라인을 타이트하게 계속 올려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손절가 55,000원, 이제 손절가보단 익절가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략주 열어볼 텐데 네. 오늘 SK하이닉스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어요. 네. 네, 정확하게 가격 전략부터 앞으로의 유망한 포인트들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앞서 너무 이야기를 상세히 좀 들었기 때문에 뭐 HBM3, 4 그리고 D램 이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의 삼성전자가 쥐고 있었던 시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이것이 낭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엔비디아 측 또는 젠슨왕 측에서 삼성전자와의 거래는 없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안 했다 시기에 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리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SK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것 아니냐? 아니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공급 계약도 계속 맺어놓은 것들 쳐내기만 하더라도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K하이닉스 직원분들 엄청난 성과급을 네, 맞아요. 받으셨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딥시크가 더 좋은 사양에 더 좋은 AI 프로세서로 만약에 개발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오픈 AI 측에서도 알고리즘 최적화라는 것은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열량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한정된 자원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이 부분은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투자 많이 받으니까 그냥 이 하드웨어 자원을 펑펑 써대면서 그냥 우리는 막 가는 식으로 코딩을 한다?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늘 단발적 하락으로 보고 오히려 저도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매수하셔라. 보유치 않으신 분들 매수하시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은 아쉽게 반등을 잘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그리고 19만 원 이 가격선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놓고 보신다면 그 가격선 19만 원부터 자 20만 원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해 나가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밴드 가격 내에서 최대한 내가 평단가를 좀 낮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신중히 천천히 물량을 좀 모아가시면 되겠고
지금 현존하는 기업들, 뭐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뭐 딥시크 나왔으니까 이제 HBM 수요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생산 라인 증설하고 있는 거 문제 생기는 건 아니냐. 절대 그럴 일 없고요. 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대체할 만한 HBM4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사는 수율이 30%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뭐 논할 가치도 없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그냥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저는 매수에 적극 나서야 될 구간이다. 오히려 이 구간 내에서 19만 5천 원까지도 깨면 19만 원 선에서 오히려 입 벌리고 물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매수가는 좀 굉장히 타이트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천천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네. 브로드컴도 4% 넘게 회복을 한 상황이고 네. 엔비디아도 만약에 오늘 장에서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월요일 장에 좀처럼 매수 기회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조금은 더 폭을 넓혀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막 좀 유두리 있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도 20만 1천 원, 20만 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0만 원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다 보니까 14만 5천 주 정도의 물량이 쌓여 있어요. 그 화면을 좀 보아주시면은 이게 20만 원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4만 5천 주 정도의 물량이 입을 딱 벌리고 있긴 한데 뭐 아마 장중에 안 깰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 뭐 종가나 동시호가에 꼭 2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선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일정 부분 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해주면 뭐 저가에 못 샀지만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지 뭐라는 생각으로 좀 매수에 나서줘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매력적인 구간 만든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최대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매수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S 일렉트릭 가져와 주셨네요. 네. 전력적으로 오늘도 좀 피해가 강하긴 한데 네.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 주시면서 또 LS 일렉트릭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주시겠다 해주셨거든요. 네. 포인트 말씀 일단 주시죠. 변압기, 전력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죠. 어느 날 AI 산업이 생겨났기 때문에 갑자기 변압기의 수요가 폭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모든 전력 제품은 변압기를 거쳐서 온 전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과도하게 기존에 한 50 정도의 수치를 갖고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한 150 정도의 수치, 즉 3배 이상의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두 개, 두세 개씩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딥시크가 땅 하고 나타나면서 그다지 고사양의 고전력의 이런 어떤 자원을 활용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우리는 저사양의 이미 9세대 GPU를 가지고도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어라고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입장에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 네티즌들 또는 뭐 여러분들께서 뭐 아신다라면 뭐 레딧닷컴에 들어가 보신다라면은 대략적인 평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형편이 없긴 해요. 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약간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좀 사용하다 보면 부러지고 조금 사용하다 뭐 어쩔 수 없지 메이드 인 차이나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서비스 역시 저도 그렇게 좀 많이 느꼈어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 좀 밀렸다라는 것은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공개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22만 원 기준으로 일단 매수를 했는데 오늘 뭐 종가나 동시호가에 매수를 하셔도 좋고 장중에 22만 원 선까지 즉 오늘의 시가 부분까지 주가 조정이 발생해 주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 오히려 물량을 매수 그 위아래 호가에서 물량을 매수하셔가지고 일단 홀딩을 하신다라면 절대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시는 일은 없이 오히려 수익으로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LS 일렉트릭이 좀 오버슈팅 격의 흐름을 종종 보여줍니다. 즉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10% 20% 막 거래대금도 5천억 1조 막 이렇게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흐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다음 주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오늘 나타나면 더 좋고 하지만 충분히 그런 어떤 흐름이 발생하기 전
오늘 일단 시가 이탈치 않고 오후장 되면은 물론 실망 매물, 즉 반등폭이 작기 때문에 미수 신용들의 어떤 매수했던 것들이 반강제적으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히려 오늘 22만 원 기준 또는 그보다 살짝 밀리더라도 매수를 좀 해보시고 또는 종가, 동시호가에 매수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길게 본다라면 27만 원까지 봐야 되겠고 네. 손절가는 19만 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네, LS 일렉트릭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빅테크 쪽으로 수주 네. 받는다, 뭐 러브콜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연일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오늘 새롭게 또 진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의 추가적인 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댓글창에서도 네. 1월에는 장이 참 좋았는데 이런 애석한 듯한 말이 꽤 나오는 것 같아서요. 1월에 참 좋았던 섹터가 로봇도 로봇이지만 유리기판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따라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SKC가 오늘 추세가 확 꺾인 느낌이라서 유리기판 쪽은 2월에 다시 한번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즉 서해 보물선이 있다. 네, 아무도 보물선을 확인한 사람은 없어요. 원피스처럼. 네, 어쨌든 보물선을 확인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관련 종목군들은 막 상승을 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리기판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처럼 가능은 한데 지금 양산을 하기에는 조금은 불안정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관련 종목군들 중소형주들이야 뭐 급등락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으나 SKC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벽하게 추세적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양산화에 성공을 했느냐, 양산하고 실제 공급을 하느냐, 그리고 수율도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어떤 패키징, 반도체보다 더 나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증명은 되진 않았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발열량도 줄고 뭐 또 발열 해소하는 부분도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수율도 괜찮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반응들은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현실화된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략 한 14만 원 선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좀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원 가격 조정 주면 땡쓰고 만약에 이 가격을 안 준다라고 한다면 대략 오늘의 시가 15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15만 원을 깨면은 일단 14만 원을 손절선으로 잡고 물량을 모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중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죠. 그래서 15만 원 깨면 14만 원까지 내가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대응을 좀 해보셔도 좋겠고 지금 현재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생산 기업이에요. 파운드리는 TSMC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유리기판까지 실제 상용화, 양산까지 해내게 된다면 SKC 입장에서는 사실상 캐시카우가 어마어마한 캐시카우가 생기죠. 왜? 모든 첨단 소재를 사실상 반도체, 즉 유리기판과 관련된 것을 독점으로 SK하이닉스에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하이닉스 측에서도 가능은 하고 할 것이고 예상은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긍정적인 답변들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생산, 양산, 공급 이 부분이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면 이 종목 다시 한 번 더 강한 시세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까 판매를 통해서 매출로 이렇게 가격적으로 찍히고 그게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 더욱더 낙폭이 크지 않을까. 2월까지는 좀 추세가 쭉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인 걸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딥시크의 파장이 크긴 커요. 그러니까 파장이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실제 서비스의 품질 퀄리티를 떠나서 일단은 만들긴 만들었어요. 네, 그 물론 백단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디 걸 가져다 썼냐, 실제 너희가 학습을 한 거냐, 아니면은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가져다 온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될 터인데. 그에 대한 어떤 파장 때문에 일단 시장의 AI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심해진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다만 이 부분이 저는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관련 기사들 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SK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다음 차례는 어쨌든 유리 기판이에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전력량 사용량도 줄여야 되고 발열량도 줄여야 돼요.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연산 작업이고 또 그 연산 작업이 이루어질 때 발열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열량이 많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막 테마주도 만들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초전도체가 왜 그랬느냐? 저항이 0값이에요. 즉 에너지를 넣고 사용을 했을 때 발열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쿨링이 필요가 없죠. 전력 사용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이 수렴을 하게 된다는 건데 지금 현존하는 것은 사실 초전도체 반도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발열량을 줄여줄 수 있는 소재, 방법을 따져본다라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막 태평양 한가운데 IDC 센터를 집어넣기도 하고 메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쿨링 방식도 쓰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는 액침 냉각이 최선이다 뭐 이러고 있지만 일단은 소재 쪽으로 본다라면 유리기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2월에 이것이 추세를 돌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으나 15만 원을 이탈치 않고 2월 즉 내일서부터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부터 15만 원을 깨지 않고 횡보를 해준다. 그리고 저점을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곧 이어서 정고점인 18만 원대 돌파도 충분히 욕심같이 보여줄 수 있겠으나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쇼크를 받았다 보니까 힘들고 다음 주쯤이면 기대를 걸어본다고 한다면 다음 주쯤에 빠르게 회복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AI 시장은 이번 이슈로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더 커진다고 보죠. 그러니까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간에 경쟁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AI라고 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에서 어떤 문장을 입력해서 그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판단을 내리고 창조적인 작업도 하고 또 어떤 의사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경쟁이 대표적으로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하다못해 테슬라도 여기에 참여했고 거기 더 나아가서 본다라면 현대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로봇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 이것이 뭐 휴머노이드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가 단순 프롬프트 상에서 우리가 어떤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식의 질문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어떤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얼마나 빨리 누가 올라가느냐거든요. 그래서 검색 엔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구글닷컴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신 어떤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했을 때 AI로 요약된 그 단문의 어떤 결과를 상위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URL들을 쭉 나야 되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제미나이 기반으로 지금 이제 구글에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빙닷컴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또 윈도우 운영체제 쓰시는 분들은 코파일럿이라는 것 그리고 이 AI가 이제는 MS 오피스로 다 넘어가서 이제 문서 작성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AI가 어느 정도는 뼈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경쟁이 가속화되고 심화된다라는 것은 장비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항상 교체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라면 이건 약간 비약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중고로 그래픽 카드를 사려고 할 때 채굴에 쓰였는가요?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에 쓰였다는 것은 뭐냐? 가상화폐를 채굴을 함에 있어서 로드율 100% 이상을 24시간 내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에 열화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열화라는 게 생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DC 센터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반도체들도 어느 정도 사이클을 갖고 열화가 생겼다.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 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급된다라고 해서 뭐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될 것이고 그 시장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금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누가 더 먼저 빠르게 우위를 점할 것인가.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의 급락은 네. 딥시크 GPU를 그렇게 생각보다 안 썼대.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도 더 이상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사들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문이 어찌 보면 주가 하락에 또 하방 압력을 키운 건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이제 AI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무의미한 걱정이지 않을지. 네, 무의미한 걱정이죠.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만약에 코드 라인 수가 100개였는데 이것을 50개로 줄여가지고 동일한 성능을 내면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자사의 서비스에 반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딥시크라는 게 지금 오픈 소스로 여러분들이 뭐 지터브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소스 코드를 다 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 분석까지 다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영역이 넓게. 그래서 뭐 기존에는 지금 뭐 음악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창조적인 작업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범위가 확장될 것이고 소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반도체의 작은 용량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AI 쪽과 관련된 산업은 확장할 수밖에 없지 여기서 딱 멈춰서 스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IT 쪽으로 전문가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시장과 관련한 아무래도 딥시크가 이번 주 계속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관련한 질문들을 좀 드려봤는데요.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도 크게 잡힐 것 같고요. 그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딜사이트 S에 박재우 마스터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현재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무료 방송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녁 방송에 점상도 나오시니까요. 저녁 방송도 함께 하신다면 박재우 마스터님의 인사이트를 골고루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박재우 마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